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없으면 식단도 다스리기 힘듭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의 감정을 지배할 수 없으면 돈도 지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온 힐 아시죠? 성공 철학의 거장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나폴레온 힐이 데일리 카네기, 토머스 에디슨을 비롯한 500명 이상의 성공한 사람들과 2만 5천 명 이상의 실패자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 철학을 세웠는데, 인생에서 방황자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성미가 까다롭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해요. 즉,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떤 것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식단을 잘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때는 잘했다가 또 어느 때는 식단이 통제가 너무 힘들었다가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게 반복된다면 자기 통제를 잘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며칠간 식단을 잘하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은 식단과 돈보다도 항상 평온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스스로의 감정 상태일 것입니다. 샤넬 서님의 100억 머니 시크릿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돈에 휘둘리지 않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평소에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정신이 좌우하지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내면과 외면이 서로 통하고 있듯이 돈과 정신도 한 몸처럼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온화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심리 상태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며 주변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합니다. 당신이 내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면 외적인 부분과 금전 문제도 점차 안정되기 시작될 것입니다. 감정 기복을 없애야 금전 운이 상승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는 당신의 외적인 상황도 덩달아 불안해집니다. 감정이 가진 에너지는 당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실 또한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부자를 꿈꾸는 당신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이고 쌓인 분노는 언젠가 폭발하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당신의 내면에 분노의 감정이 들끓고 있으면 그 파괴력 때문에 매사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고 다른 중요한 일에도 항상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효과를 많이 봤던 몇 가지 방법들인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할 일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감정조차 모를 수도 있고요. 이것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 나를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고 누구도 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그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만약 휴가를 A라는 장소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갈 사람은 그곳이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기분이 나쁜 원인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내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입니다. 왜 꼭 다른 사람이 나의 의견과 같아야 하고
함께 가는 휴가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할까요? 두 번째, 나의 의견에 동의를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다는 나의 생각입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A라는 장소가 별로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나라는 사람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원인입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이죠. 만약에 타인이 나의 의견을 무시했더라도 그것이 나의 감정을 해칠 수 있도록 용납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타인의 반응에 사사건건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으려면 나 스스로가 소중하다고 느껴야 하는데 평소에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잘 들여다보면 도움이 됩니다. 가장 소중한 나 자신에게 평소에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저도 얼마 전에야 제가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소중하고 사랑한다면 지금 있는 그 자체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주고 부족한 내 모습도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꼭 이래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랑받기 위해 예뻐져야 하고 멋있어져야 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하고 좋은 차를 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뻐지고 멋져지고 다이어트하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것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봐주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에게 이런 좋은 차를 선물하고 싶기 때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좋은 음식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모습들에 스스로 보듬어주고 작은 일에도 잘했다면 남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건 어떨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분이 나쁜 이유는 나는 A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B가 나오는 것이 나는 싫은 것입니다. 문제는 꼭 A를 해야 해 라는 나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작은 일에 호불호가 없다면 더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상황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 행복한 것이 즐거운 것이 먼저임을 알게 된다면 작은 것들은 놓아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내 감정의 중심을 잡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의 반응이 별일이 아니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타인을 이해하고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비슷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상처가 원인이 되어서 나에게 하는 말에 내가 기분이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많은 상처들을 이고 지고 있느라 얼마나 힘들까? 라고 이해하게 되면 아무렇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큰 사건들에는 대화가 필요하지만 사소한 일에는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던 적이 저는 많았습니다. 뾰족한 말에 계속 둥글게 반응하다 보면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므로 아무리 뾰족한 상대방일지라도 나에게만은 둥글게 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평생을 약속하고도 헤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의 말 한마디는 한낱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늘 나와 같이 있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해주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잘 다독이고 받아들여주면 지금 당장 나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점점 외부의 모습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그치고 비난하지 말고 스스로 다독여주는 것을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요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그때의 저의 감정을 느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눈을 감고 있었는데 시야에서 끝없는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신기하기도 했고, 이렇게 어두컴컴한 안으로 들어가면 대체 뭐가 있을까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내가 지금 느끼는 모호한 감정들이 공허함인지 이해받고 싶은 것인지 두려움인지 그 감정을 발견한 후에는 그 감정이 일어난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저의 감정을 이해하면 신기하게도 감정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내 슬픔을 이야기하고 단순히 공감받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슬픔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심리 상담가는 그저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조언을 할 필요도 없고 그 답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내 마음을 내가 깊이 이해해주면 위로가 많이 되고 신이 또는 우주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감정 안에 빠져들지 말고 감정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감정 안에 매몰될수록 더 바닥으로 내려앉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 바닥을 치면 올라온다고 하는 말도 맞지만 매번 별것 아닌 것들로 감정이 내려앉는다면 밖으로 나오는 다음 방법들을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감정 밖으로 나오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스스로에게 좋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수입이 한정적이어서 고민이고 두렵다면 이 적은 수입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질문이 아닌 수입을 2배, 3배로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와 같은 한 단계 높은 질문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할까가 아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데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성장하게 되니까요. 또 다른 방법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생각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유혹에 휩싸여 다이어트가 힘든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에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아예 생각의 주제를 전환시켜 즐거워하는 일에 몰입을 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항상 원하는 것에 생각을 돌리라는 말을 명심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비난하기보다 그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지기를 원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바라는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고 마치 그 상황이 지금 이루어진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살 때 그 상황은 현실이 된다고 말합니다. 나폴레온 힐과 네빌 고다드도 상상의 효과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네빌 고다드는 상상만으로도 현실을 만들기에 충분하며 그런 사례들을 책에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네빌의 책에서 이 성경 해석한 부분을 빼고 상상이 현실이 된 수많은 사례들, 그런 사례들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빌에 의하면 나의 상상력을 통해 상대방의 현실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니까 상대방이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상상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양자 물리학에서 24초 정도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하면 그것이 실제로 물질화가 되기 시작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감정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김상훈 선생님의 저서 와칭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코넬 대학의 길로비치 교수는 예일 대학, 오하이오 주립대학 교수들과 공동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그 교수들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을 우울하게 보냈다는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창피했던 순간을 회상해 보세요. A그룹에게는 1인칭 시각으로, B그룹에게는 다수의 제3자, 즉 친구들의 시각으로 회상해 보도록 했습니다. 1인칭 시각으로 회상한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과거에 창피했던 순간을 그대로 떠올리고는 금방 우울해졌습니다. 그들은 고교 시절과 비교해 지금도 사교성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여러 친구들의 시각으로 회상한 학생들은 창피했던 순간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난 대학생이 된 뒤에 사교성이 좋아졌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불행했던 과거를 다수의 제3자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게 별게 아니었구나 하며 긍정적인 면을 더욱 부풀려 보게 됩니다. 이런 자세는 곧바로 행동에도 반영됩니다. 제3자의 시각으로 과거를 회상한 학생들은 설문조사가 끝난 뒤에 낯선 사람을 만나자 먼저 말을 거는 등 실제로 더욱 사교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생각이 변하니 행동도 변했던 것입니다. 길로비치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난 이제 변했어. 내 성격은 이미 좋아졌어. 이렇게 믿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더욱 많이 변화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 변화를 원하는 당사자가 자신만의 시각으로 과거를 바라보면 큰 진전을 이룬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과거의 감정에 휩싸여 더욱 우울해질 뿐이거든요. 이 이야기에 저의 생각을 조금 더 덧붙이면 정말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면 그 안에 갇혀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3자의 입장으로 떨어져서 보게 되면 조금 더 넓게 크게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을 볼 수가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그림도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보는 것보다 남을 볼 때 더 비판적으로 더 잘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감정 상태가 좋은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고양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좋은 감정까지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흘려보내기에 관해서는 예전에 세도나 메서드 영상을 링크해 드릴게요. 좋은 감정을 계속 꽉 붙들고 있으면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 뿐 아니라 이것은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착에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고 게다가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손 안에 100만원짜리 수표를 꽉 쥐고 난 이게 너무 좋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쥐고 있는 손이 힘들고 아플 뿐 아니라 1억원짜리 수표를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해놓고 받을 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주의 근원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받을 만한 마음 상태를 만들고 받을 만한 수준으로 스스로를 키우는 것입니다. 즉,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다이어트도 잘 되고 부자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